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의 홍명철입니다. 오늘은 이 한전상 처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평양에서 한전상, 거물급 한전상 처형에 대한 이야기를요.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거물 한전상을 처형하라는 이런 지시를 내려서 집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뭐 사형이 있었는지 그런 사형이 있었는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죠. 예? 그렇지만 이 문제만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에서는 사형 집행을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시하지 않습니다. 최고인민회의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할 때는 어떻게 그 사형을 하면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인민의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북에서 재판할 때도 다른 장소에 나가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그 초상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토의상하고. 그런데 재판 법정에는 초상화가 없고 국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국장. 국장과 국기가 있는 거죠. 예? 남홍색 공화국 국기. 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해서 사형을 했다 하는 거는 북한의 헌법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살인마로 몰아가야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고 또 북쪽도 있지 않습니까? 2000년대 중반에 지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사형을 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때도 했냐면 제가 볼 때 함흥 쪽에서 그쪽에서 뭐 이렇게 마약 생산하고 유포한 사람들 그런 거는 사형 집행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정말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북쪽도 이제는. 그 다음에 장성택에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형 집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또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거물 그 평양에 있는 이런 거물 한전상을 처형한 이유는 북한의 환율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물급 이 한전상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환율을 조작했다는 거겠죠. 예? 그런데 북한 한전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환율을 조작할 정도로 그 정도로 돈이 많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북한에서의 외화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실리를 드려 단편적인 실리 들어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실리를 드리겠습니다. 외화벌이 회사들이 외국에서 그 인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이런 물자들을 들여오게 되죠. 그 중에서 북한에서 그 환율을 규정하는 제일 가장 그 대표적인 그 품목은 쌀입니다. 쌀 가격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규정이 되는 거죠. 쌀로. 예? 쌀 가격이 올라가면 환율도 오르고 쌀 가격이 내려가면 환율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쌀은 많은 양의 쌀은 개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한계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외화벌이 회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중국에서 쌀을 들여온 외화벌이 회사는 시장에 쌀을 내놓을 때 거기에 들어간 원가를 다 타산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 자기들이 이익금까지 타산해서 자체로 쌀 가격을 정합니다. 물론 여기에 인민연회에 가격재정가라는 게 있거든요. 가격재정가, 가격을 재정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인민연회. 그 인민연회 가격재정과가 개입하게 됩니다. 이럴 때 쌀 가격을 정할 때. 그 시장에서 개인들이 파는 이런 쌀이라고 해도 그 개인들이 마음대로 쌀값을 올릴 수 없거든요. 국가가 정한 이 한계선이 있습니다. 어느 이상 올리지 말라는 한계선이 있거든요. 때문에 국가가 정한 이 한계선 위로는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만약 들어간 원가가 많고 그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럴 때는 인민연회 가격재정과하고 토론을 해서 국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쌀값 가격을 올리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화벌이 회사가 쌀 가격을 올리게 되면 환율도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외화벌이 회사는 많은 그런 물동량을 움직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장사꾼들한테만 이렇게 쌀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례 들어서 한 장사꾼이 이 외화벌이 회사에서 쌀 한 톤을, 그러니까 1톤이라죠, 여기는. 1톤을 쌌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화와 내화를 모두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살 때는 외화를 내고 사도 되고, 내화를 내고 사도 됩니다. 근데 내화의 양이 많지 않습니까? 부피가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외화로 지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리고 외화벌이 회사도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그 상품을 또 들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쌀대금을 외화로 받는 걸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외화로 파는 건 아니고요. 근데 또 그리고 또 1톤이 쌀을 그 산 이 장사꾼은 쌀의 1톤을 시장까지 가져가서 소매 장사꾼들한테 팔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는 또 시장까지 가져온 원가하고 이게 또 순이익 타산한 돈을 덧붙여 가지고 시장에서 쌀을 직접 판매하는 이런 장사꾼들한테 대파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직접 쌀을 파는 이 장사꾼들이 인민들한테다가 뭐 몇 킬로씩 소매하는 거죠. 예? 소매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는 대부분이 다 내화로 유통이 됩니다. 쌀 몇 킬로만 사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화벌이에서 하는 쌀 대금으로 받은 그 내화를 또 이제 외화로 환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중국에 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화로 환전하기 위해서 환전상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환전상들한테다가 내화를 주고 외화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순환이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환전상들은 내화로 받게 되면 내가 이제 환율을 높여서 환율을 높이든지 낮추든지 해서 내가 이득을 보려면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순환이 빠르지 못하는 겁니다. 환전상들이 욕심을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화벌이 회사들이 일종의 환율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 환전상들한테다가. 예? 얼마에 바꿔달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환전상들이 그렇게 바꾸는가에 대해서도 감시도 합니다. 외화벌이 회사가. 통제를 하는 거죠. 그대로 바꾸게끔. 환전상이 내 마음대로 오르고 내리고 못한다는데요. 그러면 이 외화벌이 회사가 정해준 환율에 따라서 환전상들은 외화를 끌어들이는 거죠. 예?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쌀 사는 경우에도 이렇게 국가가 공급하는 식량 이외에 모자라는 식량을 몇 킬로씩 사거든요. 쌀을 사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외화벌이 회사들은 개인들을 상대로 해서 몇 킬로씩 팔 수는 없는 겁니다. 워낙 물동량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큰 장사꾼들만 대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큰 장사꾼이라고 해야 한 번에 쌀을 한 5톤 정도? 10톤 정도? 이 정도로 움직이게 되면 큰 장사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한전상도 마찬가지죠. 남한에서는 이제 한전상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북한 한전상. 그러면 큰 장사꾼처럼 보이죠. 그런데 북한의 그 한전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환율을 조작할 정도로 돈이 많지 않습니다. 남한의 그 70년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경찰에게 막 쫓기면서 양담배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70년대 영화들, 그 70년대 영화계 70년대를 그 이렇게 그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들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대체로 그거나 비슷합니다. 북한의 한전상이라는 거. 이게 역전 앞에서 대체로 한전하는 사람들은 다 역전 앞에 모이거든요. 역전 앞에 모여서 거기 있습니다. 한전상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많습니다, 사람이. 외화벌이 회사가 특정한 한 사람한테만 몰아서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농가는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몰아 안 준다, 그 돈을. 내화를.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거든요. 그래야 또 순환도 빠르고 빨리 걷어들일 수 있으니까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고향 같은 경우에도 그 역전 앞에 가면 그 이 돈 바꾸는 사람이 대체로 여성들이 많거든요. 남자는 없습니다. 돈 대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돈 대고라 부른다, 우리는. 환전상을 보고 돈 대고, 돈을 굴리는 사람이라고 돈 대고라 부르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고향 같은 경우에도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 역전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그 돈 대고라는 거 다 안다는데, 우리. 집거지 다 알고. 이렇게 그 역전 앞에 서 있다가 그 다음에 돈 바꾸러 오게 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돈을 바꿔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뭐 달러 100달러당 그 얼마씩 나한테 차려주는 몫이 있는 거죠. 위아부리 회사와 약속한.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받아서 또 나는 또 돈을 또 그 모으는 겁니다. 그 환전상은. 이렇게 북한 환전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아부리 회사의 그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 환전은 공식적으로 국가 환전소를 거치지 않게 되면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부리 회사들도 외화를 들고 오면 판매할 수는 있어도 직접 자신들이 나서서 환전을 못하는 거죠. 국가 환전소 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국가 환전소를 통하게 되면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 바란스가 안 맞는다 하죠, 우리. 예.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개인들한테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보게 되면 북에서 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환율이 내려갔다고 또 썼더라고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개인들이 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는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 위화들을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국가가 쓰지 못하게 하면 그 위화 못 끌어들이죠. 위화가 있어야 또 나가 살 거 아닙니까? 위화도 순환시켜야 되는데. 북에서 그 삼지연지구, 그다음 뭐 양덕 온천지구, 그다음에 뭐 이를 관광지로 꾸렸죠. 마식령 스키장 이런 데를 관광지로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또 뭐 원산 갈마지구를 관광지로 꾸리고 있고요. 관광지로 이렇게 꾸리는 이유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위화를 벌자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게 되면 많은 위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더 많은 상품들을 내놓고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위화를 쓰게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안 될 판인데 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이건 웃기는 주장입니다. 북에서 정말 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북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이 달러를 요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죠. 아니 쓰지도 못할 돈을 요구해서 뭐랍니까? 그런데 최근에도 보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그 탈북민분들 보게 되면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이 돈을 송금하더라고요. 달러를. 예? 그분들 가족들은 평양 뭐 황해도 이쪽에 살고 있는데 중국 위안화보다 달러를 그쪽에서는 더 선호하니까 달러를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하고 정상적으로 전화 연결을 가지고 있는 이런 탈북민들, 그러니까 대체로 이 브로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송금 보내주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북에서 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언론만 지금 떠들고 있는 거죠. 위화가 또 북에는 위화가 들어갈 길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화는 많지 못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위화라고 해야 얼마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뭐 500달러 이 정도 돈 받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돈을 받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가지고 있어야. 예? 그리고 또 북에서 외화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렇게 탈북민 가족들입니다. 그 2018년도 조사 자료 제가 찾아보니까 그 2018년도에 탈북자들이 62%가 북에 있는 그 가족들한테 돈을 송금했더라고요. 근데 그 송금액이 그래서 거의 3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 나라, 한 국가의 경제에서 30만 달러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돈이죠. 제가 이제 2000년대 한 중반쯤이라 제가 생각되는데 그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위화벌이 회사들이 너무 많고 이게 복잡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정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위화벌이 회사들 정리하라고. 그런데 어떤 회사들 정리하라고 했냐면 한 해 100만 달러 이상 벌어들이지 못하는 회사는 모두 없애버리거나 통폐합하라. 어쨌든 합치라.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뭐 보내는 30만 달러가 뭐 2018년에 보냈다는 그 30만 달러가 많아 보여도
많지 않은 겁니다. 북쪽의 한 개 회사가 벌어들이는 외화보다 훨씬 적습니다. 근데 그 회사라는 게 큰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벌어들인 그 돈도 국가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 예? 그 그러니까 외화를 국가가 개인들이 외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 그 외화는 개인들이 수중해서 사장되게 되죠. 외화를 거둬들이려 하게 되면 외화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화 사용을 금지시켰다는 건 좀 웃기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북에서의 외화 흐름과 환전상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북을 알아가는 데서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